만약 여러분 집 마당을 파서 금덩이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당한 질문 같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천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는 이게 황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주에 사시던 분들은 그냥 동네 개울에서 금을 주워 담았습니다. 밭을 갈다가도 금이 나왔고요. 심지어 페르시아에서 온 학자는 이런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신라는 너무 부유해서 동네 강아지들도 황금 목줄을 하고 다닌다. 강아지 목줄이 금이라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 한 돈에 100만 원입니다. 곧 300만 원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금을 사러 은행에 가고 금은방에 가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황금의 나라였던 이 땅에서 그 많던 금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 제가 그 놀라운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상황부터 말씀드리죠. 작년만 해도 금 한 돈에 50만 원 하던 게 이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년 만에 90% 가까이 오른 겁니다. 금은방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매일같이 금 사거나 팔러 오시는 분들로 북적인답니다. 젊은 시절 어렵게 모아두신 돌반지, 금목걸이 꺼내시는 거죠. 이거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주신 건데 하시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더 오른다고 합니다. 금 한 돈에 200만 원, 심지어 300만 원까지 갈 거라고요. 왜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걸까요?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금으로 몰리는 겁니다. 전쟁도 있고 경제도 어렵고 달러도 불안하고 그러니 예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아온 금이 최고의 안전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을 열심히 수입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120톤이 넘는 금을 사들였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8조 원이 넘습니다. 8조 원어치 금을 해외에서 사오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금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우리 금을 부러워했습니다. 서기 845년, 지금으로부터 1180년 전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에 이븐 쿠르다드비라는 지리학자가 살았습니다. 이 양반이 세계 각국을 조사해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신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의 동쪽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다. 그곳 사람들은 너무나 부유해서 동네 강아지들까지 황금 목줄을 하고 다닌다. 처음 들으시면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옛날 사람들이 과장한 거겠지 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한 증거가요.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시면 신라 금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금관총 금관, 천마총 금관, 서봉총 금관. 하나같이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 보십시오. 이집트 박물관도 가보시고, 대영 박물관도 가보시고, 루브르 박물관도 다 가보십시오. 고대 금관이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발견된 고대 금관 중에서 절반이 우리 신라 것입니다. 절반이요? 50%입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로마 제국. 이 모든 찬란한 문명을 다 합쳐도 신라만큼 금관을 많이 만든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금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금이 어떻게 지천에 널렸겠어요?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 과학적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년 여름 경주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월성천이라는 개울을 조사했습니다. 이 개울은 신라 왕궁이었던 월성 바로 옆을 흐르는 작은 시냇물입니다. 개울 바닥을 파보니까 신기한 게 나왔습니다. 구상자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동그란 금덩어리입니다. 보통 개울에서 나오는 사금은 어떻습니까? 낙엽처럼 얇고 납작합니다.
금가루가 물을 따라 멀리 흘러오면서 닳고 달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상자금은 다릅니다. 둥글둥글한 덩어리 형태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금맥에서 갓 떨어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멀리서 흘러온 게 아니라 바로 이 근처에 금맥이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순도입니다. 일반 사금의 순도가 70에서 80% 정도인데 이 구상자금은 순도가 90%가 넘습니다. 20%나 더 높은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24K 순금에 가까운 거죠.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경주 일대는 과거에 금맥의 원산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주 땅 밑에 진짜로 금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강아지 목줄 이야기가 그냥 허풍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로 금이 흔했으니까 강아지 목줄도 금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금을 캤을까요? 요즘처럼 큰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개울에 가서 주워 담았습니다. 농사 짓다가 쉬는 시간에 개울에 가서 삿각 같은 걸로 모래를 퍼담습니다. 그리고 흔들흔들 흔들어요. 그러면 가벼운 모래는 물에 씻겨 나가고 무거운 금만 바닥에 남습니다. 이걸 사금 채취라고 합니다. 신라시대 기록을 보면 세금을 금으로 낸 경우도 많습니다. 쌀로 낼 수도 있고 배로 낼 수도 있지만 금으로 내는 게 제일 간편했던 거죠. 왜? 금이 흔하니까요. 심지어 일반 백성들도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분에서 나온 유물을 보면 왕족 무덤만 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평민 무덤에서도 금귀걸이, 금반지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요즘으로 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많던 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간입니다. 신라가 망한 게 935년입니다. 그 후로 고려 시대 500년, 조선 시대 500년, 이렇게 1000년이 흘렀습니다. 1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계속 금을 캤습니다. 할아버지가 개울에서 사금을 주웠습니다. 아버지도 그 개울에서 사금을 주웠습니다. 아들도 그 개울에서 사금을 주웠습니다. 손자도, 증손자도, 고손자도 대대손손 1000년을 그렇게 캤으니 쉽게 얻을 수 있는 금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마치 우물물이 마르듯이 서서히 천천히 금이 사라져간 겁니다. 고려 시대 기록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요즘은 금을 구하기가 예전 같지 않다. 벌써 고려 시대에 금이 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 시대가 되니까 더 심해집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왕이 신하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금이 부족하니 일본에서 금을 사오도록 하라. 금이 넘쳐나던 나라가 금을 수입하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표면의 금은 이미 다 캤기 때문입니다. 땅 밑 깊은 곳에는 금맥이 여전히 있었지만 당시 기술로는 깊은 곳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얕은 곳만 파다가 금이 없네 하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금은 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서서히 사라져가던 금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35년입니다.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국의 금맥을 찾아 나섰습니다. 일본은 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차감기, 펌프.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동안 못 판 땅속 깊은 곳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를 팠느냐? 경주 일대, 전라남도 해남, 충청북도 단양, 강원도 금강산, 평안북도 운산, 한반도 전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금맥이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금광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평안북도 운산금광입니다. 여기서 캔 금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단 35년 동안 일본이 우리 땅에서 캐간 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49톤입니다. 249톤. 숫자만 들으면 잘 안 와닿으시죠? 제가 쉽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캐내는 금이 180kg입니다. 0.18톤이죠. 계산기 두드려 보겠습니다. 249톤 나누기 0.18톤은 1383년. 1383년입니다. 지금부터 1383년 동안 캐야 할 양을 일본은 단 35년 만에 다 가져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부터 매년 쉬지 않고 금을 캐서 2026년, 2027년, 2028년 이렇게 계속해서 서기 3409년이 되어야 겨우 249톤을 캘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채굴입니까? 이건 약탈입니다. 그럼 그 249톤의 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은 그 금으로 뭘 했을까요? 전쟁 물자를 샀습니다.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돈이 필요했거든요. 총도 사고, 군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온 금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무기를 만든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금을 캐는데 우리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겁니다.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서 땅 밑 깊은 갱도에서 죽도록 일을 시켰습니다. 운산금광 같은 곳은 지하 수백 미터까지 갱도를 팠습니다. 환기도 안 되고 물도 새고 무너질 위험도 있는 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일했습니다. 사고도 많았습니다. 갱도가 무너져서 매몰되거나 가스에 질식해서 죽거나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일본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우리 땅의 금을 빼앗기고 우리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긴 겁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 땅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금광도 되찾은 건가요? 네,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캘 만한 건 다 캐간 다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는 노력했습니다. 1960년부터 1970년대에 금광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운산금광은 북한에 있어서 못 건드렸지만 남한에 있는 금광들은 다시 캐보려고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채산성이 안 나왔습니다. 금은 조금 나오는데 캐는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깊은 곳을 파려면 큰 장비도 필요하고 전기도 많이 쓰고 사람도 많이 필요한데 나오는 금은 얼마 안 되니까 손해였습니다. 결국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금광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동 중인 금광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아주 작은 규모로만 운영됩니다. 황금의 나라는 금을 수입하는 나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잠깐 상상을 해보시죠. 만약 일제강점기에 249톤의 금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금 시세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6년 1월 기준 금 1g에 약 10만원입니다. 249톤을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24조 9천억 원, 25조 원 가까운 돈입니다. 25조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1년 교육 예산이 약 80조 원입니다. 그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죠. 서울에서 부산 KTX를 새로 10개 더 깔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기초연금을 3년 동안 더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시세로 계산한 겁니다. 앞으로 금값이 한 돈에 300만 원까지 간다고 했죠? 그럼 249톤은 얼마가 될까요? 약 75조 원이 됩니다. 75조 원어치 금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황금 목줄을 했다는 나라, 금관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땅만 파면 금이 나오던 나라, 그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 한 돈에 100만 원, 곧 300만 원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정작 우리 땅에서는 금을 캘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1년에 120톤씩 금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천년에 걸친 채취 그리고 35년간의 무자비한 약탈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렸을까요? 금 한 돈 100만 원 시대, 여러분이 금은방에 가실 때 그냥 돈의 가치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그 금반지 하나에도 천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신라시대 개울에서 금을 주워 담던 우리 조상들, 고려시대 금이 귀해지면서 아끼고 아끼던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에 금을 수입해야 했던 우리 조상들, 일제강점기 금광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우리 조상들, 그분들의 삶과 눈물과 한숨이 여러분의 금반지 한 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금값이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하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황금의 나라였던 곳이 이제는 황금을 찾아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이었는지를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땅을, 우리 역사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금값은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황금의 나라 신라. 그 찬란했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힘이 됩니다. 복덩이 노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